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그 학습 참여, 여부나 결정, 학습 목표 설정, 그리고 학습 프로그램 선정하는 그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그 본인이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소위 그 전교 상위 등수라고 그러죠. 학생들,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대부분 학원에 많이 의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학원 가는 시간조차도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 학교 학생 그 하나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학원 가는 시간, 또 공부하는 시간, 또 거기서 차 타고 오는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저로서는 아까워서 저건 학원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 학생은. 그냥 제가 필요한 거는 인강을 듣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온 학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한다는 그런 말을 자주 듣는데요. 대부분의 특목고라 그 전국자사고, 그리고 외고,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영재고, 과학고는 별개고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뭐냐면, 시간 선택을 잘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서, 공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하루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자기도 학습에 훈련된 학생들은, 상당히 시간적인 거에 다른 사람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학습 같은 경우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도 학습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5, 6학년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서 중학교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자기도 학습이 첫 번째, 자기도 학습을 하려면 나의 공부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 학습이 효과적인 것이. 그리고 자기 공부가 효율적이고 아니라면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자녀의 특성에 맞는 공부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의 공부법, 그러니까 주위의 공부법, 어머님들 특히 그런 경우가 많죠. 주위의 그 어머님들을 통해서 공부법을 배운다든가 학습법을 배우는데 남들의 공부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은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자신의 실력은. 그래서 부모의 학원 선택이나 공부법 선택 시에 저는 자녀의 의견을 좀 100%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자,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의 실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도 학습 두 번째,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부터 습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면 이렇게 몰두하죠. 몰두하고 스스로 막 열심히 하죠. 공부 또한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학습 방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들이 찾아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습법은 습관에 의해서 지속되는데 어릴 적부터 자녀가 흥미로운 일이나 자녀가 몰두하는 것에 부모는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하고요. 학습의 가장 기본이 독서입니다. 저는 독서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어머니도 알다시피 요즘 학생들 독서 안 합니다. 거의 이제 안 하고 있는데요. 이 학습의 기본은 독서입니다. 독서. 그래서 좋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녀를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님이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이렇게 보고 자라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과 또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학습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원과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중요한 내용을 뭐 밑줄 거라 뭐 합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이에게 강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잘하는 아이라도 중요한 것을 모르면 엉뚱한 곳에 이게 줄을 칩니다. 그건 공부한 게 효과적이지가 않죠. 자, 네 번째, 자기주도 학습의 그 자자란 말은 아시다시피 자신감을 뜻합니다. 자신감. 자신감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의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발전이 없다고 자신감 없애는 말을 해준다든가, 부정적으로 학생의 학습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말들은요, 상당히 본인의 상처로 많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가 어떤 공부를 하다가 실패했다든가, 성적이 안 나온다든가, 이래도, 부모는 나무라지 말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평가에 대해서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번 시험이 왜 엉망이야? 왜 망쳤어? 이런 것들은 학생한테 가장 불안감을 느낍니다. 불안감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불안감을 해소해주면 이런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자녀가 훨씬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이가 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공부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표가 결정되었다면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조력자의 역할은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가 없고 어떤 불안감에게 노출되어 있다면 학습 효과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공부하기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아이가 공부를 잘 합니다. 또 하나, 자기주도 학습에서 여섯 번째, 공부의 방해 요소를 어머님들이 제거해야 됩니다. 자, 요즘 현관에 이제 TV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TV를 안 두고 현관을 이제 공부방식으로 이렇게 꾸미는데, 공부의 방해 요소가 뭐죠? 학생들이 첫 번째 핸드폰이죠. 그다음에 TV, 전자기기, 이런 방해 요소들을 해결할수록 본인이 도와줘야 되고요. 이거는요,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예. 핸드폰으로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자녀 또한 핸드폰에 노출된 가정이라면 자녀의 핸드폰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부모가 그렇다면. 자, 집에 들어옵니다. 각자, 가족들은 각자 핸드폰만 봅니다. 예, 각자 핸드폰만. 그래서 부모 스스로, 우리 집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핸드폰을 좀 사용 안 하는, 그리고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자, 자녀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부모님은 TV만 봅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이것도 어쩌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죠. 방해 요소. 일곱 번째는 계획을 자녀와 세워보자. 계획이 있어야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데요. 이 자녀와 같이 해봐야 됩니다. 계획을. 학습1년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이런 계획 설계가 없이 공부하면요, 의미가 없고요,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계획을 세워야 공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습 계획을 세울 때요, 어떤 학원을 가자, 어떻게 공부해 볼까, 이런 인강을 할까, 과외를 할까, 이럴 때 학습자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가 자기의 실력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택을 한다면 이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죠. 행할 수가 없어요. 자, 여덟 번째 자기주도 학습의 문제는 학습의 문제 해결에 5가지 원칙을 준수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과목을 막론하고 공통된 의견이 있죠. 첫 번째 바로 이해하기, 사고하기, 정리하기, 암기하기, 문제 해결입니다. 예. 자, 이 중에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해, 사고, 그런 중요 과정을 문제를 풀고요, 하는데, 학습의 시작은 이해와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암기, 반복을 학습이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학습의 시작은 이해와 사고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예습, 복습, 수업입니다. 이건 뭐 부모님부터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해마다 수능 만점 인터뷰를 이렇게 듣죠? 그럴 때 꼭 나오는 말이 이거죠. 예, 예습, 복습, 그리고 수업, 강조. 그다음 충실했다 이런 얘기인데 예습은 완전 학습이 아닌 호기심의 시작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단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요. 복습은 반복이 생명이며 망각을 방지하려면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반복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교사들은 시험 진도를 맞추기 위해 각 반에서 내용을 출제하는데요. 이럴 때 집중적으로 수업에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중간고사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즈음에서 일주일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끝으로 열 번째,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예, 쉬운 일 아닙니다. 일단 부모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지켜봐야 됩니다. 예. 지금 당장 지금 학습의 효과가 안 나타나고 해서 막 걱정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일단 그 자녀의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의 학습 그 능력이나 평가에 대해서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시고요. 스스로 학습을 익히는 시간은 부모의 정성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예. 또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되겠죠. 우리 자녀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과목에서 모자란다. 그렇다면 전문가, 학교의 그 진로지향 상담 교사나 아니면 외부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같이 진로지향 상담 교사들이 지금 역사가 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외부의 데이터보다 학교 안에서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그런 그 학습 방법이나 진학뿐만 아니라 학습 방면에서도 많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학생의 학습 상담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할 때 예전에 전부 다 외부에 나갔죠.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자녀의 모든 데이터는 학교에 있죠. 학교에. 예, 예. 어머님들이 진학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레벨을 갖고 있느냐. 모든 데이터는 학교에 있습니다. 담임한테 있고요. 교과목 선생님들한테 있고요. 진로지향 상담 교사한테 또 진학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학교를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학교에서 하는 강의, 진로나 진학 강의 있으면 꼭 참석을 하세요. 좀 참석하셔서 자기 자녀를 자기 한번 체크해보고, 일단 중요한 거는 학교 안으로 이제 부모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이거 자기주도 학습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짧은 기간에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지만, 늦었다면, 지금 중학교 시절에 이런 기본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좀 만들어주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와서 더 공부하기가 더 수월하죠. 계속 그냥 부모님의 입금으로 계속 그냥 학원 다니고, 자기의 실력과 다른 학원도 다니고, 선행도 다니고,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학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이 자기도 학습의 공부 환경이나 그리고 항상 꾸준히 좀 지켜봐 주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도 좀 하시고, 아까 처음에 독서에 대해 말씀드렸죠? 부모님도 집에서 책을 좀 읽으시고, 예, 책을 읽으시고, 그런 분위기, 공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첫 번째는 독서거든요, 독서. 예. 독서. 스스로 읽잖아요, 책을. 예. 그것이 이제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면 좋은데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어떤 독서를 읽고 가족끼리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빠랑 엄마랑 같이 뭐 책을, 서점에 가서 책을 좀 사러 간다든가, 이런 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기도 학습의 기본은 독서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학생들은 이게 몸에 배이잖아요. 자기도 학습이 몸에 배이면 오히려 부모님이 편하십니다. 본인이 다 알아서 이제 학원도 결정하고 공부한 것도 본인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수 학생들 대부분이 다 자기도 학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런 환경을 부모님이 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